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어제 아니 지난번에 강함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요게 이제 12개의 별자리를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속한 게 우리나라가 속한 게 여기 정갈자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요게 정갈자리, 그리고 여기 갑을 병정할 때는 갑이고, 요거는 묘방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플레이아데스라는 뜻이다고, 같은 묘가 이게 토끼란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문과 무를 갈랐을 때 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갈에 해당되는데, 요게 이제 상징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상징 두 개를 빼먹었네요. 하나는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정갈자리의 상징이 거북이, 거미, 곰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정갈자리의 상징이 독수리.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들은 빼고 거기인데, 요게 닭과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걸 또 시간으로 보면요,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하는데 자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 번째 칸이 유시예요, 유시. 그래서 자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열 번째가 유시가 되니까 그 유시에 해당돼요. 근데 유시는 열 번째 자리가 여기 정갈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자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요 시간으로 따질 때는 여기가 또 그게 되는 거예요. 유시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요게 이제 또 정갈자리의 가장 큰 의미가요. 정갈자리의 수호별이 뭐냐면은 정갈자리의 수호별이 명왕성이에요. 명왕성. 근데 명왕성은 뭘 뜻하냐면 죽음 나라를 뜻해요. 그렇게 명왕성이 뭐예요? 하데스잖아요. 명왕성 주인공이 명왕성 수호성을 이제 명왕성을 이제 영어 발음으로 플루토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하거든요.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러니까 지옥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데스 지옥의 신이고, 지옥의 신의 부인인 지옥의 여왕이 코레란 말이에요. 페르세포네. 그래서 이제 요게 지옥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옥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요 묘라는 발음이 또 묘하고 똑같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묘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들이 사는 곳,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신들이 사는 곳, 그런 뜻이야, 이게. 신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정갈자리라는 게 보통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닭인데, 닭은 여기 새로운 여명을 알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밝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닭이. 그래서 여기 어둠 세계에서 새로운 전체의 광명을 일깨워준다. 전 세계를 깨우치게 해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별자리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명왕성이라는 게.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신관에 해당되냐면은 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나라 시기도 전부 다 프레스토 킹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거를 갖다 프레스토 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신권과 왕권이 갈라지게 됐을 때 가장 높은 이제
그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거는 그 왕족이라든지 이런 이제 무사 계급들 그런 계급들이고 그보다 위쪽 계급이 신관 계급이요. 브라만 계급들. 그 인도 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브라만 계급인 거예요. 여기가 실제로 우리 존재들이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난 존재들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신관 계급.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우리나라 민족을 배그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얀 옷을 굉장히 즐겨 입었잖아요. 실제로 하얀 옷을 많이 즐겨 입어요, 국민들이. 근데 그 하얀 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 신관 계급들이 원래 하얀 옷을 입거든요. 신관 계급들이. 그래서 우리가 백이 민족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과 흑을 나눴을 때 백은 정신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용어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별자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치유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마루두기 치유 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치유 시대에는 이게 치유 엔키 종족은 사실은 엔키 종족은 사실은 그게 뭐가 관련이냐면 태양 종족과 관련돼 있어요. 그게 물고기 태양이라고 하고 노나라 할 때에도 그게 물고기 태양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단군 중에서도 이렇게 하여튼 거기 치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배달 민족은 달을 말하는데 해라는 용어를 배로 있거든요. 해가 배로 바꿔지는 거예요. 비읍과 히읗이 교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가 떠오르는 곳 해오게를 배오게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란 건 해달민족이란 뜻이에요. 그게 원래 라이라에서 나왔다겠죠. 리라라는 뜻이 그게 해달이라는 뜻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달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이라는 글자도 아까 발기명자라는 글자도 배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달조선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달조선이고 여기 치우는 태양 종족이에요. 태양 종족.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일본이 특히 어디에 더 관련이 돼 있냐면은 그 일본의 그 우길기라는 게요. 일본의 우길기가 그 마케도니아의 문장기호하고도 문장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겠죠. 마케도니아 그 왕국의 그 왕의 문장기호 그것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게 그 우길기하고 비슷한 게 티벳 국기예요. 티벳 국기. 그래서 티벳과 티벳이 아까 치유와 관련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치유하고 결국에는 다시 싸워요. 이게 치유가 마루둑이라고 그랬는데 마루둑과 다시 또 전쟁이 벌어져 있어. 니누르타하고. 왜냐하면 치유 시대에는 전부 더 빠른 시대예요. 물고기 신들의 자리가 염소 자리까지, 그 다음에 염소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고기 자리까지 이어지거든요. 이제 염소 자리, 양자리, 염소 자리까지 이어져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수메르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루둑이 그 나의 시대가 언제 오냐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의 시대, 양자리 시대는 언제 오느냐고 도대체. 그래서 양자리 시대하고 양자리는 태양의 자리거든요. 이게 양자리는 그 태양 별자리에 속하는 자리예요. 이게 양자리는. 그래서 이제 양자리는 태양에 속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가 와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 때는 엔키가 지배를 하는 시대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르둑한테
야, 다음 기다려봐라. 내가 내 자리 시대가 오면은 너한테 알려줄 거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 물고기 시인을 제가 환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환인, 한웅, 당군이 이렇게 차례차례 엮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엮여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뒤죽박죽 해서 얽혀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 존재들이 몇만 년씩 사는, 몇만 년, 몇십만 년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짤막짤막하는 여기 기간이 있다고요. 그게. 그 자기네들이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거는 태양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양자리는 태양에 속한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리를 다스린 마루득이라는 시는 그 태양을 상징을 해요. 태양이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이제 태양을 국기로 쓰는 나라들이 아까 일본이라든지 저기 티벳이라든지 그런 게 연결이 돼 있어요. 태양을 국기로 쓰는 나라들이. 그런데 조선이라는 거는 태양과 달이 두 개가 합해진 나라예요. 배달나라라는 게 태양과 달이 합해진 나라인데 그 태양과 달을 두 개를 합해서 쓰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남성이 태양이 아니었고요. 태양신이 남성이 태양신이 아니었고요. 여성이 태양신이었어요. 제가 전번에 안해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아내란 말이 안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저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의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헤라잖아요. 헤라. 태양이에요. 헤라란 말이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너 보면은 여기 여신들이 보면은 위에다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생긴 것 안에가 태양을 반드시 달고 다녀요. 여신들이 전부 다 태양신이에요. 여신들이 태양신인 거예요. 남신들은 달신이에요. 거꾸로. 남신들은 달신이었고 여신들이 태양신이야. 그러니까 여신들이 훨씬 계급이 높은 사회였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우스 이후로 이게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남신 우월 사회가 되면서 여신들이 몰락해 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트하고 오시리스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한쪽은 뭐 치우고 한쪽은 오시리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게 다 그게 엔키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엔키 가문과 엔키 가문과 엔니르 가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전번에 읽어드리던 엔키서를 읽어드리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임진왜란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난나가 그 지구를 전부 그 지구 영역을 전부 다 통치를 해가지고 이난나가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야망이 큰 존재예요. 이난나가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나중에는 전부 다 이난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라를 수도를 금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금성과 이난나의 다른 이름 이슈타리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아사달이라는 말이 아스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난나하고 쭉 관련돼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나중에 제가 해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 엔일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는지 이게 지금 이난나가 사실은 지구를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물론 저기 그 이난나가 두무지를 좋아하긴 했지만은 좋아하면서도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두무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간파를 해가지고 마르둑이 이난나의 야심에 대해서 적잖이 놀랐으며
케시티난나에게 은밀하게 악의적인 음모를 지시하였다. 그녀는 멋지게 치장하고 향수로 단장한 다음 가축들을 돌보는 두무지에게 가서 너 아름다운 부인과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니비루 율법에 따라 너 정당한 상속자로 배다른 자매로부터 출산한 후손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케스티난나는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여성인데 여기 자기 그러니까 형제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형제하고 태어난 아들이 상속 1순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정식 결혼하지 않은 요거는 이제 정식 결혼하지 않잖아요. 정식 결혼은 이난나하고 하지만은 이난나하고 정식 결혼하지 않은 여기 존재하고 정식 결혼하지 않는 형제하고 또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가 1순위가 된다고요. 상속 1순위가 된다고. 그래서 너 정당한 상속자로 배다른 자매로부터 출산한 후손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난나의 아들은 정당한 상속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두무지 너의 어머니 무릎에서 키워지지도 못할 것이다며 두무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몸을 밀착해 왔다. 오빠, 우리 같이 누워서 엔키 일족을 하나 더 만들자며 케시티난나는 두무지의 귀에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두무지를 자극하였고 이에 넘어간 두무지는 그녀의 자궁 깊숙이 그 정자를 사정하였다. 그녀의 애무에 두무지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날 밤 두무지는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은 죽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내용이었다. 그 꿈은 7악령이 그를 보고 그 집으로 쫓아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악령들은 우리의 주인님이 우리를 너에게 보냈다. 듀트의 아들아 라고 말했으며 꿈속에서 두무지의 어린 양들과 염소들과 아이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두무지의 왕자 신분을 상징하는 모자를 벗기고 왕자의 예복도 벗긴 다음 양치기의 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컵도 던져버렸다. 악령들도 벌거벗고 맨발인 그 손을 족쇄로 구속하고 그가 죽게 내버려 두고 매와 독수리를 타고 떠나버렸다. 두무지는 악몽에서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으로 한밤중에 깨어나 케시티난나에게 그가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케시티난나는 그 꿈은 불길하다고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아 혼란한 두무지에게 말하였다. 두무지를 측은하게 여긴 케시티난나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마르둑은 내가 나를 강간했다고 너를 비난할 것이고 너를 해치려 할 것이다. 너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고 그러면 이 결혼이 깨지면 물론이고 앤리 일족들과의 화해도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두무지는 상처 입은 맹수와 같이 울부짖으며 마르둑의 비열한 행위에 치를 떨었다. 두무지는 이난나의 오빠인 우투에게 도움을 청하고 엔키에게도 구원의 요청을 하였다. 두무지는 에머시 사막을 통과해 뱀드르 사막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에 위치한 거친 물살의 거대한 폭포에 사악한 자들을 피해 숨어들었다. 그 폭포 위에서 미끄러운 바위에 실족한 두무지는 넘어져 폭포로 추락하였다. 빠르고 거친 물살은 그 이미 생명이 떠나간 몸을 끌고 가버렸다. 두무지의 시체는 거대한 호숫가에서 닌갈에 의해 건져졌다. 앞주 남쪽의 닌갈과 에시케레가르 저소로 두무지의 시체는 응구되었다. 넓은 바다 위에 엔키의 아들 두무지의 시체는 누워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엔키는 입은 옷을 찢고 그 이마에 재를 발랐다. 그는 두무지 이름을 부르며 한탄했다. 나의 대가를 받는 것이란 말이가. 내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나의 이름은 에아였다. 물론 나의 전함은 추진력을 얻었고 나는 지구 물에 착륙하였다. 그리고는 거대한 홍수가 지구를 휩쓸었다. 나의 손자 아사르는 물에 빠져 죽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두무지가 물가에 죽은 채로 있다.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내가 왜 이리 모진 벌을 받아야 하고 운명은 어찌 이리도 가오하게 나를 옥죄는 것인가 하며 엔키는 비통해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캐시티난나로부터 사건의 진실을 캐물어 확인한 엔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장남 마루득은 그 비열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두무지의 실종에 대해 걱정하던 이난나는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앞주 저지대로 달려간 이난나는 두무지의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 해수하였다. 이난나의 자, 요거는 이제 읽을 필요가 없고요.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엔키는 더 이상 죽음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아, 그녀는 엔키의 서서를 하였다. 그녀는 엔키에게 연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악행을 저지른 마루득의 목숨을 요구하였다. 엔키는 더 이상 죽음은 용납할 수 없다. 마루득이 비록 음모를 꾸미고 두무지를 격동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가 두무지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다며 이난나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엔키가 마루득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그녀는 부모와 오빠들에게 발길을 돌렸으며 반드시 복수하여 정을 실현하고 말 것이라 크게 울부짖었다. 엔니르 저소의 그 아들들과 이난나와 우트가 엔키족과의 일전을 치룰 전쟁 계획을 짜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 반란자 안주를 격퇴했던 전사 닌누르타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투는 마루둑과 이기들이 은밀하게 회합을 가지고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 보고를 하였다. 엔닐은 격분하여 사악한 뱀 같은 마루둑을 지구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엔키의 조서로 마루둑이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이 개시될 것이라는 최후 총섭이 전달되었다. 엔키는 그 아들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열었다. 사랑하는 아들 두무지의 상실은 진정 슬픈 일이지만 마루득이 이 일로 해를 있게 방치할 수는 없다. 마루득이 두무지를 격동시켜 위험한 곳으로 가도록 부추겼으나 두무지의 죽음은 불운에 의한 것이지 마루득이 직접 그를 죽인 것은 아니다. 마루득은 나의 장남이고 아내 닌키의 소생이며 나의 정당한 상속자다. 닌루타 일당에게 마루득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우리 이 엔키 일족은 총력으로 마루득을 보호해야 한다. 기빌과 닌갈은 즉각 엔키의 주장에 동의했으나 닌기시시다는 동의하지 않았다. 네르갈은 망설였다. 그리고 한참 생각한 후 나는 마루둑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경우에만 그를 돕겠으며 그 전에는 참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종족 간의 전쟁은 그 전에 벌어진 지구인 하이브리드 호론과 세투 전쟁과는 달리 니비르 출생 아누다키들이 다른 행성에서 벌린 전쟁이며 첨단 무기에 의한 격렬한 전쟁이었다. 첫 번째 전투는 이난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전투함을 타고 엔키 아들들의 도메인을 급습하였다. 이난나는 마루둑에게 도전하였으며 수세에 몰린 마루둑이 도주하자 엔키의 다른 아들 도메인까지 추격하였다. 이난나를 돕기 위해 닌루타는 그 폭풍새를 타고 엔키족의 요새에 교란 전파를 발사하여 무기들을 무력화시켰다. 이시카르는 그 전투함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번개와 천둥 같은 음파 무기를 무차별로 퍼부었다. 여기 폭풍새라는 게 요게 바로 썬더버드인데요. 스톰버드라고 하고 썬더버드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천둥오리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 오리 상징이라고 이게요. 강력한 번개와 천둥 같은 음파 무기를 무차별로 퍼부었다. 앞주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씨를 말라버렸으며 들판의 가축들을 흩어 쫓아내버렸다. 마루둑은 수세에 몰려 북쪽의 피라미드로 피신하였지만 닌루타는 추격하여 마루둑 도메인의 인간들 거주지에 화학무기 미사일을 퍼부었다. 화학무기에 노출된 인간들은 경악하여 집에서 뛰쳐나왔으나 신경이 마비되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강물을 농지로 끌어댄 운하는 피로 물들어 붉은색으로 변해버렸다. 이시카르는 번개무기로 어두운 밤을 밝은 대낮같이 밝혔고 인간들은 숨을 곳이 없어 무참히 살육당했다. 피라미드 외곽에서
외곽에서 참혹하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마르둑은 피라미드 내부에 숨어 안도 한숨을 쉬고 있었다. 금속 마법자 기빌은 특이한 방패로 마르둑을 보호하였고 네르갈은 전시안으로 모든 전투 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이난나는 광선 무기로 피라미드를 공격하였으나 이게 전부 다 그 피라미드하고 전시안 이게 전부 다 얽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루둑이 바로 요 마루둑의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지금 일루미나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지금 이걸 들어야지 그 지금 이걸 들어야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게요. 그냥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대전이에요. 임진왜란이라는 게. 엄청난 세계대전이에요. 임진왜란이라는 게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난나는 광선무기로 피라미드를 공격하였으나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거대한 건축물을 파괴할 수 없었고 피라미드의 부드러운 각진 외벽은 무기를 튕겨나가게 하였다. 호로는 그 할아버지 마르둑을 보호하기 위해 이난나와 맞서다. 그녀의 광선무기에 의해 한쪽 눈이 큰 부상을 입었다. 한편 우투와 이기기 그리고 인간들로 구성된 군대는 틸문 너머에서 매복하고 있었다. 피라미드 입구에서 엔키족과 엔닐족 그리고 이들이 지휘하는 인간 군대의 격렬하고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피스메이커 니나르사그의 양쪽의 전력을 보내어 더 이상 살상을 중지하고 형제 대 형제로서 대화를 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마르둑은 피라미드 내부에서 추격자들이 계속 저항하며 도주하고 있었다. 마르둑은 산과 같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그 최후 거점으로 삼고 필사의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난나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숨은 마르둑을 타격할 수 없었다. 그러다 니누르타가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출입구를 발견하였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서 앞으로 나가던 니누르타는 대화랑에 도달하였다. 대화랑의 천정에는 여러가지 빛을 내는 수정 구슬들이 마치 무지개 같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은신처에서 센서로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마르둑은 무기를 움켜쥐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며 매복하고 있었다. 니누르타는 천정의 수정 구슬들이 센서라는 것을 알아채고 무기로 모조리 파괴한 다음 대화랑의 전면을 향해 전진하였다. 가장 꼭대기층 거대한 비콘 역할을 하는 빛이 방출되어 방으로 마르둑은 후퇴하였다. 방에 들어간 마르둑은 버튼을 눌러 슬라이딩 도어를 폐쇄하였으며 그 문을 뚫고 들어올 자는 없었다. 니누르타, 이난나와 이시카르는 그 문에 막혀 더 이상 나갈 수 없었고 다음 대책을 논하기 위해 잠시 무기를 내려놓았다. 마르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곳을 사관 너무관으로 만들자.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저 안에 천천히 죽게 만들자. 이시카르 제안에 이난나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동의하였다. 해랑 끝에 그들 각각이 하나씩 장애물을 설치하여 문을 막아버리자 마르둑이 숨은 방은 살아있는 자의 석관으로 변해버렸다. 햇빛 한 자락 들지 않고 어둠만이 깔린 공간에서 물과 식량도 없이 마르둑은 피라미드 꼭대기 방에 생매장된 것이었다. 마르둑 안에 사르판트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생매장 처벌을 받은 마르둑의 처지가 부당함을 아누나키들에게 저항하며 마르둑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녀는 시아버지 엔키에게 마르둑의 막내 아들 나부를 대동하고 찾아가 마르둑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엔키는 그녀를 우투와 니누르타 그리고 이난나에게 보냈다. 그들만이 마르둑을 구할 방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회를 상징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사르판트는 그들에게 마르둑의 목숨을 구걸하였다. 그를 살려주어 비참하게라도 생을 이어가게 허용해 주시오. 그 왕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소. 이난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칸의 응당한 처벌은 죽음뿐이요. 나는 마르둑을 살려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차갑고 서리빨 같은 이난나의 대답에 사르판트는 절망하였다. 피스메이커 니나르사그가 엔키와 엔니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녀는 마르두그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 처벌이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 마르두그 목숨을 구해주는 대신 그를 추방하고 지구 지배권의 상속자로서 권리를 니누르타에게 넘기기로 합시다. 엔닐은 그 제안에 협조해야 하며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니누르타는 그 아들이자 니누르사 그 아들이 아닌가. 엔키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자식의 목숨과 상속권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내가 아버지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하며 동의를 표했다. 나의 영토는 전부 파괴되었고 황폐화되었네. 전쟁은 이제 끝나길 원하네. 나는 아직 사랑하는 누무지 상실감에 젖어 있고 장남 마르둑이 추방 절차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생존할 수 있기를 바라네. 이때 엔닐이 엔키의 비통한 심정을 마지막 비수를 꽂아 넣었다. 지구상의 모든 미션 통제 센터의 지휘권은 내가 단독으로 행사할 것이고 이집트 지역의 지배권을 너의 다른 아들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마르둑은 단 한 명의 지우스트라 후손도 거주하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지역으로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엔닐은 엔키에게 강한 명령적으로 이 조건을 수용하도록 지시하였으니 이것이 이 전쟁의 승자가 엔닐 일족임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엔키와의 서열에서도 그가 확실히 우위에 있음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엔키는 운명에 순응하며 엔닐에게 깊이 머리 숙여 복종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엔닐이 명을 수행하였다. 피라미드 지대에는 닝기시타가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마르두그 지배권을 양도하라. 아누나키 중 가장 위대한 서열 1위에 오른 엔닐의 명에 따라 닝기시다가 마르두그 규칙을 위해 소집되었다. 닝기시타의 임무는 봉쇄된 피라미드 내에서 마르둑을 꺼내 나오는 것이었다. 피라미드의 설계자였던 닝기시타라 해도 산채로 봉인된 마르둑을 구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끌과 망치로 상부에 홈을 파고 그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닝기시타의 분석에 따라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출입팀이 출입문 역할을 하는 돌을 깎아 길을 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자리에서 상부로 수직 갱도를 들어 마르둑을 끌어올릴 것이다. 설계자인 나는 닝기시타만 알고 비밀 통로를 따라 구출팀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돌들 사이에 소용없고 마르둑을 구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르둑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르둑의 팔에 막내 아들 나부를 안겨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미래의 일부분이란 걸 잊지 마세요 하고 마르둑을 진정시켰다. 마르둑은 분노하고 모욕당한 비참한 심정으로 이것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하고 혼자말로 자신을 수트렸다. 요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르둑이 몰래 마르둑 일당들이 몰래 지금 그 지하 세계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일루미나티를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태양 부족이 이 존재들이 태양 종족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